보조적으로 후두와 상가가 여기 이제 일자리는 풍지풍부예요. 자, 요거부터 먼저 이제 들어갈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모든 온 몸에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온 몸에.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뭐 오늘 성공한 거예요. 이 모든 병의 99%는 여기서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흉쇄의 돌구는 뭐냐면은 여기 안 되시면은 핸드폰으로 인터넷에서 흉쇄 119 찾아보면 돼요. 자, 어떤 거냐면은 여기 흉골, 쇄골에서 한 가닥씩 올라가서 유양돌기에 끝난다. 그래서 흉쇄 유돌근이에요. 흉골, 쇄골, 유양돌기 여기. 유양돌기가 뭐냐면은 여기 경추 있잖아요, 경추. 여기 경추. 이게 유양돌기예요, 이게. 여기 돌아가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다시 요 뒤에 여기에도 붙어 있고 여기 뒤에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추 위에 뭐가 얹어져 있어요? 두개골이 얹어져 있는데 이걸 꽉 조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머리가 흔들려요. 흉쇄 유돌근이 굳어버리면. 그래요, 안 그래요? 두개골이 흔들린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두개골이 흔들려. 그러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과다하게 뒤로 꺾인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또 앞으로 꺾인 사람도 많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또 한쪽으로 이게 한쪽만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 버립니다. 목이 돌아가 버려요, 이게. 목이 딱 돌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 목 뒤에서 보면 어때요? 여기 경추가 어떤 사람이 여기 딱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다 돌아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거부터 잡아야 돼요, 여기. 여기 딱 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넓게 잡고만 있으면 돼요. 이게 흉쇄 유돌근 마사지예요. 잡고만 있어도 늘어나요. 자, 보세요. 이게 짧아지면은 어때요? 짧아지면은 통증을 절대 유발하지 않아요. 짧아질 때는. 근데 어느 때 통증을 유발할까요? 들려고 할 때. 들려고 할 때 여기에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니까 이놈들이 힘을 많이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그럼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등이 아프고 이 승모근이 아프고 이러면 어디를 치료하고 있어요? 여기만 열심히 마사지 하고 있는데 얘들 때문에 아픈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아파? 그렇지. 여기에 굳어 있으니까 계속 잡아당기니까 여기에는 한 5배의 힘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굳어지면 어때요? 목이 어떻게 돼요? 계속? 목이 앞으로 계속 가고 있네요. 어때요? 거북목증. 그죠? 이게 짧아지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분들은 더 중요한 건 뭐야? 여기 굳어버리면은 얼굴을 당깁니다. 그럼 이 두피 얼굴 이 면을 쭉 계속 잡아당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지죠. 노화가 되고 주름살이 생기죠.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올린다? 여기서 올린다. 이게 잡아당기니까 얼굴을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뼈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계속 여기를 풀어주면서 얼굴을 올려주는 게 뭐예요? 노화를 방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노화. 여러분, 항노화. 그 다음에 봐봐요. 우리가 원형탈모 그러죠. 원형탈모가 왜 발생하는지 알아야죠. 원형탈모가 왜 발생할까요?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압이처럼. 너무 과학적이야. 스트레스. 너무 어려워. 우리 여러분 이제 인디안 영화 봤죠? 인디안 영화 봤을 때 인디안들이 백인을 딱 죽이고 뭐래요? 머리를 이걸 가죽 벗기잖아. 이 가죽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굳어지면은
이 두피를 잡아당겨.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약한 부위에서 그 부위에서 뭐 원형만큼 원형 탈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피를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제일 약한 쪽에서 빠져요, 안 빠져요? 맞아요. 빠져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빠진다고 하는데 왜 스트레스 받으면은 원형 탈모가 일어나요? 요놈들이 굳어지는 거거든. 굳어지니까 뭐예요? 근육들은 굳어진다는 건 뭐예요? 수축한다는 거거든. 수축을 하니까 봐봐요. 여기 벌써 수축을 하니까 잡아당기고 있잖아. 그럼 두피는 계속 잡아당기잖아요. 양옆으로. 그럼 제일 약한 포인트가 원형으로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또 스트레스 받으면은 또 탈모가 왜 발생해요? 만져보면 후끈후끈해. 왜? 뭐가 열받았어? 내 머리가 열받았잖아요. 그럼 두피가 또 후끈후끈해. 그러면 나무가 자랄 수 있다 없다? 그게 다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탈모는 열이 후끈후끈하게 오르고 잡아당기니까 빠지는 거야. 그래서 탈모 치료는 일단 두피에 있는 열을 빼줘야 돼요. 그럼 두피에 있는 열은 뭘까요? 다 속에서 올라와서 그런 거. 내장에서 올라온 열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애기 압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 내압, 안압,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응? 이 안압, 내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요거를 떨쳐주는 방법은 뭐냐면은 다리 쪽에서 피를 빼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뇌진탕까지 이런 것까지도 싹 조절해주는 그런 데가 따로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빼면은 우리가 혈압이 올라갈 때도 압이 올라가요. 혈압도 올라가, 혈압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지부 사혈을 해주고 하지부 피를 빼주고 이 잡아당기는 힘을 어떻게 한다? 없애준다. 그건 뭐예요? 경부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쇄 요독을 하나만 이렇게 봐도 여러 군데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유양돌기가 뭐라 그랬어요? 밖으로 나와서 빙산의 일각이에요. 요거밖에 우리가 없는 줄 아는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 있어? 쑥 연결돼서 어디까지? 귀의 밑바닥을 형성을 해요. 귀 밑바닥. 그래서 우리가 귀가 우리는 요 귀 밖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요 부위가 고막이 있어. 고막. 그래서 고막에 압이 많이 올라오고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 구멍 나는 사람도 많고. 자, 고막 안으로는 뭐 어디 부위일까요? 고막 안으로는? 고막 안으로부터는 중이라고 그래요. 중이. 중이염 같은 경우는 치료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술할 때 중이염 수술할 때 어떻게 무슨 수술이죠? 중이염 수술이? 뇌 수술입니다. 뇌 수술. 여기서부터는 뇌 안으로 들어갑니다. 고막. 그래서 중이염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잖아요. 중이염 수술했어요. 그럼 그 뭐예요? 뇌 수술입니다. 뇌 수술. 뇌 수술. 그래서 요 중이염 치료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족외가 여기를 중이염구라고 그래요. 중이염구를 여기를 갖다가 계속 피를 빼면은 귀가 뻥 뚫려요. 이제 이건 좀 알고 있어요. 사혈침 갖고 계시니까 여기 외가라 그래요, 이거를. 응? 복숭아 빼 있는. 그렇지. 복숭아를 외가라 그래요. 조개가. 여기를 이쪽이 아프면은 사혈은 아픈 쪽을 합니다. 아픈 쪽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만약에 뭐 여기가 아파 나는 근데 손 발만 딸 수 있어. 그럼 손 발을 따는 겁니다. 어느 쪽? 아픈 쪽을.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누가 갑자기 체했다 했을 때는 피를 빼줘야 될 때 이 방법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여기가 뭐가 막 열이 난다 그러면 빼줘야 됐다. 그럴 때는 아픈 쪽을 빼주는 게 원래 이제 사혈의 기본 조건이고. 자, 엄지손가락 딸 때 얼마나 아파요? 엄지발가락 딸 때 얼마나 아파요? 안 아프게 따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애들도 이제 따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나중에 피 보고 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손톱 요 부분을 요 밑에를 꽉 눌러. 밑에를 꽉 누르고 그냥 땁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마취지를 놓고 따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여러분 그냥 따면 얼마나 아파? 그 안 되니까 막 뚜더 패놓고 막 하잖아. 이렇게 잡고 여기. 그렇지.
여기 밑에를 꽉 눌러. 아. 이해. 그러면 일시적으로 혈액이 딱 멈춰 있는 상태에서 피도 잘 나오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도 밑에를 꽉 눌러. 딱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딱 누른 상태에서 그냥 따버리는 거야. 엄지만 그래? 다른 데는 반대 딸 때도 마찬가지지. 그 손을 해야지. 뭐 여기 새끼손가락 따는데 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해야지. 선생님 꽉 잡고 어떻게 따? 여기 등 요. 한 손으로 봐봐. 이렇게 해? 내가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따지. 아 맞다 맞다. 이거 누가 따냐? 내가 따냐? 왜 내가 따? 내가 못 따지. 그러니까 내 손을 내가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한 손으로 여기를 꽉 눌러주고 한 손으로 따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이제 봐봐. 이렇게 이 사람을 내가 따는 거야. 그럴 때는 어때요? 요 밑에를 내가 이 손으로 꽉 눌러주고 딱 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따주셨는데. 난내뼈 딸 때만 이렇게 했는데.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나쁘게 하고.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 딸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그러면은 얘들도 따면은 안 아프니까 또 따주세요 하는데 아픔을 경험하면 또 따주라고 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꽉 눌러주고 따는 방법을 이렇게. 여기를 사열해주고. 자. 그 다음에 왜 이 말을 했냐? 아까 유양돌기 자체가 엄청 중요해요. 유양돌기가 귀의 밑바닥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이게 유양돌기야. 이게. 그러니까 빙산 일각으로만 나와 있어서 우리가 그랬지 이게 유양돌기가 밑에 바닥이에요. 귀의 밑바닥이에요. 그럼 유양돌기를 여기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귀의 밑바닥이 우리가 위가 흔들려도 우리가 못 참을 건데 밑에서 흔들리는데 귀가 밑에서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긴 구조물이 밑에서 흔들려. 여러분 귀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예요? 청력 저하돼서 모든 거 어지럼증, 맨니에드 증후군 어때요? 그죠?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워. 그런 사람 왜 어지러워요? 기립성 저혈압이 기립성 혈압이 왜 일어나요?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이런 동작을 취하면은 이 근육이 흔들려. 짧아져 있으니까. 그럼 귀 밑바닥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이라든가 혈흔 이런 것들이 귀에 흔들릴 수 있는 증상들이 어때요? 다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여기서 뭐가 와요? 구안하다가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돌아가는 이유가 이게 제일 깊숙한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목에서 풀리지 않고는 구안하다. 이명도 그래? 그럼. 그래서 이명을 내가 여기 안 하고는, 이명을 여기를 안 하고는 풀 수가 없다. 그래도 이게 길에 지금 아픈 거예요? 엄청 아픈 게 누르면? 그렇죠. 이명이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양방병원에 이비인후과에서 이명 치료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래요? 양심 있는 의사는 치료 못한다 합니다. 양심 없는 의사는 뭐라고 그래요? 스테로이드 줍니다. 스테로이드 줍니다. 스테로이드. 얘들이 주는 약은 스테로이드예요.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안정제를 줘요. 그냥 안정시켜준다. 근데 근본 원인은 이제 알겠죠? 이걸 치료하지 않고는 낫지 않습니다. 간단하잖아, 이걸 늘려주는 거. 그 다음 귀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여기 목 여기 하는 군데하고 또 귀 위에서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접평골. 그걸 나중에 오늘 또 다 한꺼번에 할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강의가 접평골. 자, 오늘 이 시간을 길게 끌면서 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이제 질병을 잡아 이제 내 병이 이거면은 여기를 치료해야겠구나. 마사지 나오죠 이제. 어렵지가 않죠. 이거 하나만 갖고도 지금 얼마나 많은 병 치료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굳어버리면은 아까 뭐 얼굴을 닦는다고 했죠. 그럼 얼굴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항공호만 생각하지 말고 얼굴에 뭐 있어? 그렇죠. 눈, 코, 입.
있잖아. 귀에 문제가 분명히 일어났죠. 이것 때문에. 그럼 코에도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은 코도 이 얼굴 잡아당기는 힘이 이쪽 잡아당기는 힘과 이쪽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코가 휘겠죠. 코가 이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활주가 잘 안 되면서 여기 뭐가 생겨? 비염, 축농증. 그러니까 이것부터 하면 뻥 뚫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봐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비염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비염에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만져보면은 이 안쪽을 만져보면 여기 구멍까지 다 귀 여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 눈, 코 이게 다 관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압이 조절이 돼야 돼. 근데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어디서 조절해 준다? 아까 흉쇄유돌근과 저평골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이 흉쇄유돌근이 그러니까 눈도, 코도, 귀, 입,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안화사 대상포진 많이 오죠. 대상포진으로 인한 것은 특히 대상포진 왜 이쪽으로 와요? 귀로. 아 이런 비밀을 다 이야기해주면 안 되는데. 우리 그 몸에 우리가 여러분 뜨거울 때 어딜 잡죠? 귀를 왜 잡아요? 귀 잡아라고 해서 잡아요? 제일 차갑죠. 그럼 귀가 제일 차갑다는 이유는 뭐예요? 혈액순환이 제일 안 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중에 가장 먼저 감염되는 데가 어딜까요? 귀예요, 귀. 그래서 이 귀로 보통 코로나든 뭐든 귀로 가장 바이러스 90% 이상이 바이러스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강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여기 안에서 막 염증이 생기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대상포진은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면역이 약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대상포진이 일어나면서 수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귀에 바이러스가 90%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요 제품을 이제 나눠 있는데 귀에다가 이 산소를 넣어주면은 뻑뻑뻑 하면서 균을 잡아주는 게 있어요. 저희들도 다 개발해놨는데 그렇게 하면은 누워 있을 때 한 방울만 넣어줘도 귀에서 뻑뻑뻑 하면서 염증 다 잡아요. 근데 여기서 뚫어주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흉쇄유돌근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탈모, 그다음 귀에 관련된 거 이명,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 우리가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죠. 메니에르 증후군. 막 어지러워서 막 견딜 수 없어. 막. 그다음에 이 흉쇄유돌근이 굳어진 사람들이 중풍 환자들 왔을 때요. 이 평행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뜬구름을 위를 걷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이게 균형을 못 잡는 사람. 그 다음에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어디가 문제다? 귀가 문제다가 아니라 귀가 문제지. 그럼 우리가 귀가 문제다 하면 귀를 치료할 수 있어? 없어요. 뭐가 문제다? 여기에 그렇지. 흉쇄유돌근이 귀를 이상하게 만든 거였지 지금. 그래서 평행 감각을 못 잡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렇죠. 중풍 환자들이나 보면은 이게 이제 같이 굳어지니까 어지러워서 걷지를 못고 어지러워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딱 잡아주면은 균형을 잡아. 그러니까 균형을 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운동선수들 중에 균형을 잡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때? 여기가 많이 굳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걸 많이 풀어주면은 균형이 잡는데 밸런스를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만져주는 게 좋지. 이게 계속 굳어지니까. 우리가 아까 그 전에도 설명해 드린 게 뭐예요? 이 자세로 10시간 있어도 절대 아프지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순방향으로 요렇게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10시간 동안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있어도 절대 아프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돼? 얘가 수축된 상태에서 늘리려고 할 때 뒤쪽에서 문제가 되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응? 그래서 이게 이제 순방향이라 그래요. 순방향. 이 순방향으로는
아무리 수축해도 그러니까 우리 순방향으로만 살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핸드폰 보면 이렇게 갖고 있잖아. 이때는 안 아파요. 여기 수축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제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안 늘어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뒤쪽 심부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앞쪽 심부를 먼저 풀어주고 뒤쪽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아픈 부위만 치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사들이 치료 안 해주는 근본 원인이 따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귀에 관련된 부분 모든 거. 그 다음에 눈에 관련된 거, 코에 관련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귀에 관련된 모든 부분.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항노화도 여기서 잠깐. 일단 휴지에 두는 건 하나만 갖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각근. 사각근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각근이. 자, 경추에서 사각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경추를 모든 근육 다 떼버리고 이렇게 요 경추만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에요. 이게 제일 깊은데. 자, 봐보세요. 자, 근육들은 수축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싸고 있는 근육들이 수축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죠. 협착증. 여러분 경추 디스크입니다. 보면은 경추 디스크가 원인인 줄 아는데 경추 디스크가 왜 생겼는지를 알릴 거 아니에요. 왜 좁아져? 사각근이 좁아지니까. 수축하니까 근육이 어떻게 돼요? 오므라지고. 그러면 봐봐요. 이 빨간 게 뭐냐면 혈관이야. 정동맥. 관을 통과해서 쭉 올라가고 있고 옆에는 신경이야.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나왔다가 한번 고리처럼 나왔다가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끄는 거죠. 여기서 잘 끊을 수밖에 없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근육 사이 이 사각근이 꽉 조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내 혈액순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자, 경동맥을 조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한번 볼게요. 경동맥에 여기다만 쓸게요. 일단 경동맥 그 앞에 정맥이 있죠. 그래서 이재명 씨가 동맥으로 찔렸으면 죽었다고 직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맥으로 찔려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 경동맥과 경정맥을 풀어주는 데가 어디다? 사각근입니다. 사각근. 자, 경동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근육이 이렇게 해서 올가면서 꽉 쥐고 있어. 자,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경동맥에 문제가 생겼어. 자, 그러면 자, 동맥 치료를 해야 돼요. 뭐 치료해야 될까요? 사각근. 왜? 이거 꽉 문제가 생긴 게 뭐야? 이 근육이 꽉 조이고 있잖아요, 지금. 근육이 굳어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럼 근육이 꽉 조이지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꽉 조이니까 어떻게 돼요? 얘에서 풍선처럼 꾹 늘어나는 게 뭐예요? 내 동맥류.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압이 올라가서 꽉 조이니까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게 터지고. 터지는 게 뭐예요? 뇌출혈. 그죠? 그 다음에 꽉 조이니까 혈액순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막히니까 뭐가 돼요? 그것도 죽풍. 응?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경동맥, 경정맥을 나는 치료하고 싶어. 그러면은 사각근을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맥경화도 들어봤죠? 응? 그것도 어떻게 해줘야 돼?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혈관을 치료한다는 것이 혈관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뭘 치료해줘야 된다? 사각근이라는 근육을 치료해줘야 된다. 그래서 경동맥이 이렇게 올라갈 때 뇌 속에 뇌 두개골 밖으로 나갈 때 여기가 센서가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미터라고 해요. 바로 압을 조절해주는. 그게 뭐야? 혈압 센서야. 바로미터. 그래서 혈압을 우리는 뭘로만 지금 양방에서 잡아요? 이뇨만 시키는 걸로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승합제나 이 심장을 조절해주는 그걸로 해주는데 이건 뭐예요? 목에서 조절하면은 혈압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미터. 바로. 그 다음에 캐로미터라고 해가지고 캐로라는 게 뭐냐면은 화학적인 성분. 우리 내 몸의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그 혈액의 조성에 관련된 센서가 캐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조절을 위해서 만약 나트륨이 부족해 하면 나트륨을 어디서 빼와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칼슘이 부족해 칼슘 빼오고 그러잖아. 온 몸의 밸런스 조절, 전해질 조절을 해주는 게 여기서 목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적인 구조, 화학적인 그런 여기 센서가 여기 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호르몬이 부족해 그러면은 여기서 센서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센서 여기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 그럼 빨리 그럼 갑상선 호르몬 자극 호르몬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센서가 있는 거예요. 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호르몬의 문제, 화학적인 문제, 전해지는 문제도 다 어디서 조절한다? 목에서 조절한다. 목에서. 그 다음에 이 경동맥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은 아까 뇌 동맥류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뇌경색, 뇌출혈도 여기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뇌압도 많이 상승하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뇌압이 많이 올라갈 수 있죠. 압이 너무 올랐어. 압이 올라가고 막 터지는 것 같은 사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터지잖아 중풍으로. 뇌압을 따라 올라가는 거야. 뇌압만 올라가면 제일 안쪽에서 뭐까지 올라가요? 안압까지 올라가요. 안압. 그 다음에 여러분 뇌진탕 걸렸을 때요. 이게 확 해갖고 속에서 뇌진탕하면 이제 막 혈액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뭐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양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죠? MRI 찍어봅니다. 물이 나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예요?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를 사용해주면은 바로 떨어집니다. 쭉 빠져나와요. 왜? 자, 봐봐요. 우리가 꽉 막혀있는 관이 있는데 밑에서 한번 탁 터지면 어떻게 돼요? 쭉 빠지듯이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밑에서 빼주면은 쫙 빠져나가요. 압이 쫙 빠져나가요. 그래서 압이 너무 높거나 뇌압이 높거나 안압이 높은 것은 뭐냐면 녹내장이에요. 녹내장의 치료가 양방에서 그래서 안 돼요. 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따주고 목을 마사지를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안압까지 이게 녹내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만성 두통에 관련된 사람들 있죠. 만성 두통. 왜 두통이 할까요? 혈액이 순환이 안 되잖아요. 꽉 조이고. 그런데 그 두통 있으신 분이 계속 약을 드시잖아. 진통제를. 그죠? 근데 왜 안 잡힐까요? 30분도 안 돼서 다시 아프고 30분도 안 돼서 다시 아프고. 옛날 레이신 중독된 분들 많잖아요. 머리 아파서 계속 드신 분인데 30분, 1시간이 안 돼서 계속 아파서 다시 먹어야 돼. 왜 그럴까요? 그걸 알아요. 응? 진통제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일반적인 진통제는 겉의 근육만 작용을 합니다. 가장 깊은 그 소염 진통제는 가장 깊은 데까지 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각근은 지금 아까 말했지만은 경추에서 어떤 근육이에요? 제일 깊은 근육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작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놨다가 30분 있으면 다시 아프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여기 사각근. 자, 이렇게 되고, 자, 학생들이 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총명탕 먹여야 되죠. 그죠? 총명탕 먹일 필요가 없어요. 안 돼. 우리 한의사들 막 굶어지고 있는데. 총명탕도 먹고 여기를 해주면은 순환이 돼요. 내 혈액순환. 혈액 공급이 되니까 있죠. 그래서 총명탕 마사지가 되고. 왜? 이게 또 피로 스트레스가 목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 피로 증후군 있죠. 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눈의 혈액 공급, 다 혈액 공급도 어디서 해? 여기서 해요. 이 뇌 속의 혈액 공급을 어디서 해요? 다른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뇌 혈액 공급을. 여기서 해준 거예요, 아까.
그 다음에 여러분 치매. 그 다음에 그 우리 여자분들은 출산하고 하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기억력이 뚝 떨어지고 우울증 걸리죠. 산후 우울증. 산후 우울증은 우리 여러분 들어봤나요? 시한증후군이라고. 시한증후군. 시한증후군이 뭐냐면은 출산 때 하혈을 너무 많이 해. 그 몸에 혈액 돌릴 만한 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머리까지, 뇌까지 혈액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혈액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릴 수가 없잖아. 그죠? 이럴 때는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영양분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혈액이 가야 영양분도 주고 산소도 주고 다시 또 노폐물 빼어올 거 아닙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막히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럴 때는 산후 우울증, 시한증후군, 치매 이 환자는 우리가 혈액 공급해주는 우리 혈액방 3를 딱 먹으면은 바로 말똥말똥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목을 마사지를 해주고 목을 치료해줘요. 그럼 내 혈액순환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자 여러분 나 중풍 올 것 같다. 우리 집안이 중풍이 많은 집안이야. 막 아빠도 중풍으로 돌아가고 엄마도 중풍으로 돌아가고 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기다리고 있어요? 중풍 올 때까지? 뭘 합니까? 목을 마사지. 이게 중풍 예방하는 거죠. 됐죠? 내가 오늘 와이프하고 싸웠어?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그럼 뭐 해야 돼요? 스트레스 계속 풀 때까지 기다려? 뭘 해야 돼요? 목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더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마사지를 해야죠. 오늘 이제 너무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몸에 힘을 쓰면은 우리가 걷는 것만 자체도 걷는 거, 이런 게 다 근막으로 다 이 목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달리기를 했어요. 한 1km 정도를 했어. 그러고 나도 어디를 풀어야 될까요? 첫 번째, 목을 풀어야 돼요. 목을. 그죠? 그래서 목이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혈관만 갖고도 이렇게 자세하게 다 나오니까 어때요? 아직 멀었어. 사학관 하려면 오늘 하루 내에도 여러분 안 끝납니다. 그게 재밌죠? 천천히 하니까. 자, 끊으시고. 원래는 그러고 빈혈하고도 관계 있네요. 그렇죠. 빈혈도 우리는